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또 테이버님, 소희장님 그리고 소데스 캐스터 그리고 감동란님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청년 대변인 그리고 정책벤처 인터피아의 정윤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KBS 개표 방송을 보면서 이제 함께 하고 있지만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KBS 개표 방송과는 무관하다라는 점. 어디가 채팅 민심이 MC분들만 한다고 합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그쪽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저희끼리 싸우고 있는데요. 아 그래 난리가 났군요. 아, 이것 때문에 저희끼리- 졌다. 뭐 그런 아니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희끼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뭐 우린 또 통화가서. 네거티브 하고 있어요, 또 저희 방송을. 네. 저희 여기서는 지금 유럽 장 오른다. 그래요? 아 근데 저도 좋아요. 저도 유럽 주식이 있기 때문에. 네. 어디에 좀 가졌습니까? 네? 우리 소희장. 뭐 가지고 있냐고요? 예. 저는 프랑스 주식 있습니다. 루이비통. 그 에르메스라고. 아. 지금 마이너스였는데. 예. 그 사실 우리 대통령 선거하고 그 주식하고 지금 관련이 없지만. 그렇죠. 대통령 선거 결과도 나오고 지금 주식도 지금 지수 선물이 좋기 때문에 아주 괜찮습니다. 내일 기분 좋아요. 네. 혹시 그 배달의 민족 주식이 독일 쪽 거잖아요. 네.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건 나방구 거예요. 아, 남아국 거예요? 배달의 네. 민족이? 네. 전 독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독일의 주식이 걸려 있죠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데 거기 모회사가 네스퍼스라고 텐센트랑 같은 거. 그렇구나.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전남 보니까 진짜 너무 좀 아니, 내가 상상이랑 말하잖아. 달라 지금. 거의 안 지금 뽑네요. 네. 3,000표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국민은 압도적으로 네. 윤석열 쪽 진짜 나왔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아니, 근데 산토끼 잡으려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근데 이제 전남과 호남 쪽은 예.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선거 때만 가서 이렇게 노력해갖고 될 문제는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진짜 투자나 호남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야지 그다음에 맞습니다. 표도 올라오고 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도 있어야지 맞아요. 올라올 그게 건데. 진짜 맞아요. 네, 그런 것 좀 그러니까- 부족했죠. 아유, 저럴 시간에 TK를 갔어야지. 아이고, 정말. 아니 근데 근데 TK에서 지금 높게 나오니까. 그래도. 비교를 해보십시다. 충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저 정도 차이는 원래 과거서부터 저 정도 나오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경북 TK 출신이라서 거기서 또 오는 소구력이 또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 이재명 후보가 또 가가지고 대구에서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라인을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을 원래 지지하던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지 않으면서 또 이재명 후보가 이런 면도 있네라는 면도 보여주면서 그 라인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KBS에서 각 그 후보와 좀 연이 있는 뭔가 정치적으로 네. 의미가 있을 만한 선거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지금 광주나 아니면 전남 쪽에서 조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게 네. 혹시 그때 초기 대선 이제 운동할 때 네. 그 발언을 한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네, 네. 그게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꼭 발언 때문에 지지율이 더 빠지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10%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늘 나오던 대로 나오는 지표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의외로 이제 서진 뭐 정책이라 해서 유권자들에게 편지도 써서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전남 쪽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받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뭐 받아본 적 없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것 가지고 지지율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네. 정현호 대표님이 아까 참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전주에서 쭉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고 해주셨던 얘기들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인물이 이쪽 당에 너무 없다라는 얘기를 엄청 네.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저쪽에는 사람 자체가 아예 없어요. 네. 당세가 엄청 작아요, 진짜. 네. 생각할 수 저쪽이 있는 것보다 누구예요, 여기서? 훨씬 더. 국민의힘 쪽. 국민의힘 쪽. 네. 광주 그러니까 전남 그게 몇십 년 동안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운동으로 치면은 이른바 유망주들이 아예 없는 전무한 상태고 좀 키워야 반대로 돼요.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유망주들이 많아서 서로 막 박치기 하면서 아주 막 싸우는 거죠. 서로 되기 위해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누군가가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씨가 날 때까지 발화가 될 때까지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말이 쉽지. 네,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비례대표를 호남 쪽에 배정을 해서 지구당을 관리해가지고 당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와, 했었죠. 네. 그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KBS 개표 방송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나누는 또 BJ들 또 게스트들의 발언은 KBS 개표 방송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개표율이 현재 22.85%입니다. 현재 23만 3천여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49.89%, 윤석열 후보 46.86%, 여전히 3% 이대로 이제 나고 있고,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밀릴 거라고 봤는데, 물론 개표 초반, 특히나 아까 서초 보니까 뭐 개표가 0.3%더라고요. 이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이 지금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수도권이 민주당으로 나오니까 물론 뭐 아직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야 유리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영국에서도 그 배팅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네, 거기가 네. 전 세계 선거에 대해서 다 배팅을 다 걸어요. 거의 다 저는 받았는데 이제 원래 스포츠 방송 하잖아요. 아. 걔네들 미친놈들이에요. 그 역배팅한 사람들 돈 벌 수 있겠네요 오늘. 거기는 진짜 근데 아. 승률이 좋아. 다 배팅을 해요, 걔네들은. 네, 모든 것에 대한 아니, 배팅을 다 지네 해요. 나라 이웃 탈퇴한다 안 한다도 배팅하는 네. 놈들이야. 정말 미친 맹이들이에요. 근데 브렉시트 거기서 때도 웃겼는데. 합당 전까지 계속 약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한 5포인트 내에서 5%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합당한다고 했을 때 60대 3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배 차이 나던데. 네, 완전 밀렸는데 지금 이런 그게 결과가 신기해. 나오니까. 저도 이게 딱 단일화 하고 나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겠다 싶었는데 뭐 이 정도면 하나만 하는 근데 느낌인데 여기에서 다시 우리 그 레드 홍의 그 우리 직감에 좀 네. 뭔가 저는 뭘 대단하다. 했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페이스북에 딱 쓰셨거든요. 뭐라고 했어? 역풍은 안 된다. 단일화 이후에. 예, 단일화 딱 하자마자 어. 역풍은 안 된다라고 단일화 한 날은 드디어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승리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 날 바로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냥 단일화 해서 더 안 됐다는 그러니까 뜻이에요? 단일화 했을 때는 본인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다음 날 딱 보니까 역풍이 올 것 같다. 왜냐하면은 반대쪽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집하는 효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단일화를 하기 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쪽 저쪽 간을 보던 차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그 국민의당 자체가 이제 당색 자체가 지지자들이 한 3% 정도는 항상 그 귀족 중도 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쪽도 싫고 난 저쪽도 싫어. 그래서 나머지에서 이제 반으로 갈리는데, 나머지 분들은 약간 나는 죽어도 윤석열을 못 뽑겠는 그 보수적인 사람들과 죽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진보 정당 사람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바는 안철수 후보가 그 차라리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야지만 이게 그쪽에 남아있던, 적어도 그쪽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지, 그렇게 윤석열 쪽이랑 이제 합당을 하면은 그 반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것 같네. 약간 역풍에 대해서 네,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설마 했는데 네. 끝까지 까봐야 안 아니 돼. 근데 네. 방송을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거 차라리 조금만 했으면 보면은 얼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네. 야, 요 정도로 유지가 될 것 같다, 네.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희 방에는 조심스럽게 뭔가 이대로 끝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좀 뭐 각 방의 채팅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주식 분위기입니다. 지금 실시간 전국 지표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52.1%로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5%로 조금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한 분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누구죠?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밥 줘야 돼요. 초점을 아이, 밥 주세요, 밥. 저는 뭐 하면 하고 아이고. 가면 가고 그런 건데 네. 사실 뭐 30분 더 봐도 바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런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재밌으니까. 지금 이제 개표율이 24.41%고 표차는 24만 5천여 표 차. 이재명 후보가 49.86%, 그리고 46.89%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여전히 두 후보의 격차는 약 3% 정도, 2.97%. 꾸준히 3%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게 전국 지금 득표율이 나오고 있죠. 20%가 넘었죠, 전국이 개표율이. 전국 개표율이 넘었습니다. 24.4%입니다. 24.4%. 이제 한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에. 4분의 1 정도 깠네요. 근데 우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담당자분 또 여기 주조에서 하시는 분들이
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도 그 아프리카도 노조가 있을까요? 그거까지는 제가 없을걸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근데 있을 것 같은데. 인원이 많아서 사실 있기는 있어야 돼요. 이 정도 규모면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뭐 있을 법하다 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이제 퇴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예. 저희가 이렇게 오래 그분들까지 세워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방송을 이제 지금 6명 모아놓고 하는데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스태프분들의 수는 훨씬 더 많으십니다. 참 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솔직히 리허설 하러 한 8시쯤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쵸, 예. 그분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미. 맞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밤새도록 여기서 진행하는 거 어려울 것 같고 혹시 이렇게 집에 가셔서도 계속 방송하시나요? 제가 이제 내일 뭐 이제 다른 걸 해야 되겠어요. 일정 오늘은 있어. 여기까지. 주중이라서 그렇죠. 네. 예. 우리 테이버님은 소상공인의 방송하시나요, 아침까지? 삶을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게 그 또 주식하는 사람들은 한 오. 8시쯤에 하시겠네요. 내일은 또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라고 아, 3개월에 한 번씩 이게 골이 그렇죠. 빠지는 이벤트가 있어요. 아. 근데 그것도 제가 또 그 마감 시황을 한국경제TV에서 또 해야 되고. 바쁘시구나.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쉽게도 아마 집에 가서 방송을 못 할 것 같은데 네, 내일 아침에 또 제가 또 아침에 또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또 떠들어야죠 열심히.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소희장님은 집에 가서 이제 소주 한잔 하시면서 제 방송을 오세요 그러면. 아, 가실 분이 네. 없는가 보네. 네. 그러면 장난이죠. 아프리카에서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희장님 방송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 감독님도 그냥 쉬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를 키려고 했는데 그 유튜브 활약이 훨씬 좋거든요. 사실 그렇지 또 정치 관련해서는 제 본지는 사실 아프리카 TV 아니에요?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죠. 무슨 소리예요? 예. 아니 여기 약간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정효도 대표님 다음 스케줄 어떤 거세요? 예. 그래서 집에 가서 마저 계속 관찰하고 있겠습니다. 예. 해야죠. 새벽 4시까지 그죠? 네, 네. 우리 장민수님은요? 저는 아직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아직 개표 방송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네, 사무실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실로 네, 멋져요. 이게 동지에. 코로나가 아니면은 사실은 뭐 청계광장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그렇죠.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은 뭐 서울시청 광장인가요? 뭐 보신각으로 가야 될까요? 보신각 느낌은 아니고 강남역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더불어민주당은 청계광장을 주 메인 스테이지로 하는 느낌이 있다면 이번에 시청 앞 광장도 좀 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렇죠. 국민의힘 쪽은 김학용 의원 유력 떴네요. 네. 안석에 워낙 네, 참 네. 오랫동안. 근데 지금 아까 채팅창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두 분이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당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네. 다들 TV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인데 네. 지금 두 분도 카메라 잡힐 때마다 너무 긴장하고 약간 굳어 있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네. 제가 저는 너무 아까- 풀어진 게 아닐까요? 아까 게스트 말 좀 더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네. 저희가 그래도 말을 많이 한 줄 알고 저 두 분 게스트 말씀하신 거 포함 했었는데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게스트. 아니 근데 그죠? 저도 아니, 두 분도 게스트분들- 게스트세요? 이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네. 여기가 1대 민심쇼 MC 분이시고 2대 MC 분이시고 여기 제가 3대고 4대 분이세요. 이게 다 MC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이 많을 그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나는 아니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해서 게스트를 아니 두 분은 어느 정도 분량은 내는 것 같은데 자꾸 분량을 내달라고 해서 저쪽 나는 여기 게스트분들이 얘기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가만히 있었네. 그러면 제가 이해한 거랑 소대 게스트가 이해한 거 같은 그럼 같은 거네요. 감독님은 제가 뭐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요? 게스트 분들 더 아, 분량을 챙겨달라고 했을 때. 저 입 다물라는 소리 들었어요. 동나나 좀 조용히 해라. 동나나. 그래서 제가 옆에 정현아님이랑 장민수님 말씀 제가 좀 약간 하게 중간 해라. 후반 지나서 우리가 게스트에 포함되죠?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민수 형이 너무 말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근데 유리하잖아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싸이라면서 겸손. 그럼 또 조심해야 돼. 아직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잖아요. 원래 스포츠에서도 좀 앞선다고 이렇게 춤추고 있다가 그렇게 작살 되면 안 돼요. 나거든요. 맞아. 설레발은 안 됩니다. 설레발 금지예요. 필요해요. 아니 그리고 이 두 분 게스트분들이 성향 자체가 시끄러운 분들이 아니세요.
시끄럽다 하면 이제 저 같은 캐릭터를 좀 시끌시끌하다 하는데. 아, 저희는 이제 네. 말 많이 걸어주시면 할 말 많아요. 계속 그러면은 말씀드릴게요. 막판은 더 이렇게 두 분 많이 좀 가야 되겠다. 아 예. 아 근데 저는 진짜 아까 놀랐어요. 게스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 예. 아니 서로 나 게스트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있었구나. 다시 포스터 보고 그래 맞아 우리 네 분, 아니 우리 네 분이 게스트예요 네 분이. 아 맞아요. 우리 근데 네 분이.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대선 같은 경우 개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민주당 180석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다 국민의힘 쪽 혹은 이제 민주당을 제외한 무소속 쪽이 좀 우세한 걸로 나오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힘 밸런스도 좀 깨지지 않을까요? 사실 이번이 딱 5석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5석이라서 재보궐선거. 뭐 국회의 균형 자체가 무너지진 않을 거고요. 과반 자체는 민주당이 계속 아, 과반을 점하고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있는? 예. 과반이 깨지는 선거는 아닙니다. 이제 분위기의 이제 전환을 알리는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총선까지 이어지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위기의 전환을 좀 가져올 것 같고 근데 민주당의 힘은 센 건 여전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뭐랄까요 옛날처럼 독주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조심하는 느낌은 갖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국정 동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니까 이제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의회랑 대통령이랑 이제 같은 일치되지 않은 당이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의회, 민주당 대통령이라서 좀 힘이 센데 이게 그렇죠. 민주당 의회에 이게 그쵸. 국민의힘 대통령이 되면은 좀 국정 동력이 또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조금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좀 걱정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런 것도 좀 이제 신경이 좀 쓰였는지 자기가 되면 대화를 해서 잘 이끌어가겠다. 민주당 내에도 합리적인 분들이 꽤 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곤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분전 정부 형태로 갈 거고 이제 2024년에 총선이 또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저 민주당과 충돌하는 사안들은 정책은 추진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면 검찰 개혁 같은 거 건드렸다가는 국정농맥상이 확 와버리니까 그런 건 안 건들 거고 코로나 대응 같은 방침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은 국가의 정부 지출을 늘리는 쪽 그런 쪽은 서로 합의해서 방법에 대한 협력을 해나갈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원활하게 풀어가고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국회 지형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야, 이제 근데 뭐 보수당이 생각한 정책을 밀고 가죠. 뭐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거겠지만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좀 힘이 네,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낮아진다고 네, 보면은 네. 그 구도 자체가 좀 애초에 좀 어려운 구상이긴 하네요. 좀 불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예. 되었을 때도. 예, 그렇죠. 근데 정권 초기에 아무리 국회에 이제 반대 정당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분점 정부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제 정권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도 맞아요. 있고, 힘이 있죠 발언에. 그 다음에 선거에서 그 득표로 당선이 된 정부기 때문에 그 정당성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나름 그 정부가 생각하는 걸 추진하는 것들을 너무 막 막을 수는 맞습니다. 없고.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어떠한 정책에 한해서는 아마 그래도 밀어주는 분위기가 그래도 그렇죠. 있, 드라이브를 있을 걸어요. 거고 그거마저도 반대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어떤 또 역풍을 반대를 맞을 수 위한 있기 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목 잡는 또 야당이 되니까 접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정부가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예를 들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규제를 좀 풀어주는 영역이라든가 혁신 경제 그렇죠, 예. 강화하는 거는 민주당도 좀 그쪽으로 네, 맞습니다. 정책 기조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힘 받고 나가지 않을까 싶고. 어떤 정부가 됐든 제발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바로 뒤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국제 정세가 워낙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냉전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한 스텝 잘못 꼬이면은 또 그렇죠. 바바박 하고 또 러시아가 좀 잠잠해지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한 번 또 치고받고 할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싸워도 전 민주주의는 좀 시끄럽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편인데 다만 생산성 있게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다. 그죠. 좀 많이 생산성 소모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좀 품격 있는 좀 네. 정책 대결 이런 걸 좀 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품격 있는 민심쇼 방송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 TV가 이렇게 품격이 있다, 교양이 넘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죠. 야, 근데 이 공식 방송 채팅창 아까 잠깐 우리 운영자분께서 이제 안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네. 야, 헬게이트입니다. 아 정말요? 예, 그 아주 매운 맛입니다. 말한 맛 이상입니다. 댓글들이요? 혀가 얼얼하, 채팅이 얼얼하죠. 왜냐면 이제 공식 방송이니까. 저희가 주로 보는 채팅은 개인 방송이고. 개인 방송 네. 채팅은 사실 굉장히 느슨한 클린해요. 편이에요. 예, 예. 자주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식 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서로 볼 그게 없거든요. 거의 이제 광장과 같은 곳이에요. 예. 서로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아 예. 맞아요. 아니 근데 정말 웃긴 게 실제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키보드 배틀 뜨시는 분들 실제로 만나보면 되게 유순하시거든요. 다들 정상들 내일 출근할 사람들 여럿이야. 한가대기야. 저는 정말 놀란 게 어그로도 조금 지나면 많이 없어진다. 정치적으로 되게 많이 이제 좀 격앙되어 계신 분을 제가 실제로 딱 만났는데 오. 진짜 우연찮게 실제로 딱 만났는데 너무 순하신 거예요. 오. 사람이 이런 말을 쓸 것 같이 안 생긴 사람인데 이렇게 좀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온라인이니까 이런 경향이 좀 더 짙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전국 개표율이 28.98%고요.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25만 6천여 표 차. 앞서고 그런데요. 조금 재미있는 게 퍼센테이지로는 표차는 거의 유지되거나 그런데 퍼센테이지로는 2.62% 차이거든요.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격차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에요. 아주 그게- 더디긴 합니다만. 그게 줄어들면서 제가 딱 보고 있으니까 예. 심상정 후보 지금 지지율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네. 곳에 살짝 이제 껴가지고 이제는 심상정 후보까지도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접전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도 2.08% 네. 포인트 기록을 하고 3% 차가 나고 있네요. 네이버 포탈 기준으로. 네, 아니 3%. 저희가 지금 3%로 끝나면 또 재미있겠네. 예. 아니 그 장민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저는 더 촘촘하게 좁혀질 거란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 2010년도 그 지방선거 때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하고 한명숙 후보가 이제 맞아, 붙었었을 뭐 때가 있었거든요. 드라마였죠. 예, 그때는 장관이었죠. 아예 방송사에서 당선 유력이 떴어요. 한명숙 후보한테. 근데 이게 까면 깔수록 계속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가 이겼던 선거가 있거든요. 심지어 근데 그 선거는 또 막 그 전에 여론조사랑 너무 차이나게 또 맞습니다. 지고 있다고 맞습니다. 봤던 예. 시기 그래서 선거이기도 했고. 저는 이번 선거도 거의 그 정도로 방불케 하는 초접전 상황이 계속 될 계속 것 이어지지 같다. 않을까.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다. 안심할 수 없다. 이재명 안심할 수 없지만 지지자분들도. 그래도 없지만 이재명 그래도 네,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후보의 승리 가능성 저는 몇 대 몇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1.2% 포인트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아주 디테일하게. 저번에도 그렇게 적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적었습니다. 바뀌지 않았군요. 현재는 저거 이러면 이거랑 이거랑 좀 2.9%, 달라요. 네, 조금 2.9%. 달라요. 저 서울이. 서울이군요. 아, 서울이네. 네. 자, 우리 정책 벤처의 인토피아, 인토피아. 예. 정현호 대표님. 저는 제가 계속 예측한 대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 후반부 가면 개표가 이제 본투표 개표가 이제 나올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득표율 기준이 좀 바뀔 것 같아서 이렇게 모집단이 바뀌니까 좀 분모가 바뀌면 숫자가 바뀌면 저는 윤석열 후보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격차는 원래 저는 한 2~3% 차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1~2% 차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지금 전국 개표율이 30.46%인데요. 두 후보 간의 격차가요 2.47%.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이요. 예. 아직 좀 기회가 남은 것 같습니다, 소희장 형님. 아까 제가 중점적으로 보던 게 네네. 전라도 개표율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표가 아까 막 처음에 8만 표 그리고 10만 표 지금은 30만. 아예 그냥 윤석열 표는 안 나오고 그냥 이재명 후보 표만 빡빡 나오는 게 표 차이가 저기서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도권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박빙보다 좀 유리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재수 없으면 재수 없으면 아니죠. 아유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요즘 보니까 확실히 네. 소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주 전남북 개표율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렇죠. 대구나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개표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가 말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르죠. 테이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중에서 경상도 쪽에서 울산이나 부산, 그다음에 경남 쪽에서의 약간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초반이랑 지금까지 이렇게 득표율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게 경남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부산이랑 울산은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아무래도 저쪽에 인구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과 같은 이렇게 좀 추세, 그러니까 좀 당선, 좀 어떻게 보면 득표율이 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1% 내외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계속 들고 이제 머릿속에 계속 계산기를 굴리고 있거든요. 아유, 이제 머리 얼마나 비전 살고 빠르시죠. 있고, 얼마나 보세요. 살고 있고. 민주당 바로 3대 1이잖아. 우리가 지금 3명은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민주당 그럴 수 하면서요. 있죠. 아니 제가 더 민주당 유리하다 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 기세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네. 현호 대표님은 지금 근데 이제 형님은 조금 애매하게 좀 얘기해 주셔서. 아니 지금 광주에서 지금 40만 50만 나오니까 예. 저는 이제 어디에요? 누가 이긴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겠다. 유리할 수 있겠다잖아. 아니 근데 모르는데 아까는 내가 했잖아. 근데 보수가 원래- 무조건 이길 것 같이 보였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안 보이니까 오. 어찌 될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소대수 캐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경영. 와 이거 그게 아니에요. 야 근데 완전 초접전일 것 같은데 저는 10만 표 미만으로 좁혀질 거. 그러니까 10만 표 미만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5만에서 10만 표 사이로. 그래서 뭐 좀- 영화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아수라가 현실이 0.몇 되는 프로 차 나라인데. 정도. 예, 이미 그래서 몇십만이 나가 있는데. 조금 좀 사회적으로 좀 통합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투표 조작 그 얘기 때문에 근데 몇달 난리 동안 나요, 그러니까 진짜. 어느 쪽이든 굉장히 불만을 가질 차라리 수밖에. 그냥 팡 선관위 차이 뭐가지 났어야지. 날려야 된다. 그게 편하긴 한데 야 이게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난 차이 좀 날 것 같은데. 좀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아. 전망을 해보고 아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소대수 캐스터님. 저는 이재명 후보 네, 그럼- 아까 4대 1. 한 신승. 1% 이내에서 예. 0.5% 이내에서. 감독님은 저는 2%로 윤석열에 걸겠습니다. 돈은 여기는 여기는 돼요? 예측이 아니고 거는 거네요. 저는 걸어요. 뭐라고? 만약에 예측하시는 게 이재명 아니고. 후보가 되잖아요. 예. 예, 제가 오마카세 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못 쓰시나? 오마카세. 뭔가 모르겠는데 비싼 것 같아. 맞아요. 비싼 아, 거예요. 비싼 것 같아. 앞에서 이렇게 딱딱 썰어주는 거. 아 맞아요. 먹는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네. 아니 뭐 저는 걸게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예측하실 줄 알았더니 예측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걸었어요. 윤석열 후보 승리로 건. 그럼 저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쏘겠습니다. 오케이. 오. 테이블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거? 오케이. 또 동일하게. 오. 역시 테이버님 주식이 잘 되는가 보네. 이거 짱짱하시네. 아,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참여 소감 한 마디씩 우선은, 들어보도록 네,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우리 테이버님. 저부터요. 저는 원래 와서는 이제 경제 얘기를 좀 하고 그래도 좀 딱딱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대선인데 어차피 KBS에서 돌아가고 또 저희는 저희들끼리 이렇게 또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아이고 소희장님 또 많이 배워갑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게 왜 떡락이 돼 있어요. 확실히 또 파란 걸 해가지고. 또 파란색이에요. 나왜 떡락했지? 떡락되면 안 돼요. 지금 유일하게 상승세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 저밖에 없나요? 이제 그래서 많이 배워가고 또 방송에서 또 여유가 뭔지 또 많이 배워가고 또 오늘 또 다양한 시각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배웠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또 소희장 형님. 네, 오늘 사실 어느 정도 윤곽을 좀 보고 갈랬는데 뭐 사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필 또 역대급 박빙이라서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각자 이제 새벽까지 보고 이제 결정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나오면 사실 아까 말씀처럼 서로 이제 좀 뭐 응원도 해주고 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까고 그런 건 사실 소모적인 거 필요 없거든요. 그거 맞아요. 네. 사실 맨날 얘기지만 자기가 잘 먹고 살아야지 자꾸 남 비하하고 이런 거 해봤자 서로 뭐 피곤하기만 아까 또 말씀 정세가 또 안 좋기 때문에 요즘에 그죠. 세계 정세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되더라도 좀 응원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민심쇼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좀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가평이 심심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뭐 소희장님 계시면 진짜 재밌어져요. 아니 코로나도 이제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사실. 아, 그쵸. 또, 누가 돼도 이제 완화될 거기 때문에 네. 자주 또 우리 정치 이런 방송 또 좀 재밌게 해가지고 많이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무 민심쇼가 좀 떡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책벤처 인터피아의 정현호 대표님. 네. 저는 그동안 우리 방송할 때 항상 2시간 이내였기 때문에 거기 시간에 적응돼 있었나 봐요. 오늘 노곤하시죠? 아니 길어지니까 확실히 좀 그동안 이제 생각했던 방송 시간하고 차이는 있다라는 걸 또 그렇구나. 네, 느끼긴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또 우리 그 선배 MC님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니까 또 재밌게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 방송이 딱 이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했는데 또 이제 예측치를 던지고 다음 방송 하게 되면 틀린 예측치로 또 나오면 또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예측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득표 이번 선거 투표율 78%는 그래도 좀 맞췄다. 그러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그 이번 선거 분석하는 거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장민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개표가 한 33%, 한 3분의 1 정도가 됐는데 네. 그새 또 격차가 줄었네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어디고 저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뭐 모두가 선거운동을 하진 않았겠지만 이걸 보시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또 희노애락을 느껴갔을 또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이라서 결과를 지금 보고 끝내는 게 아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대한민국이 보다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최선을 다 했으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민주당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시고 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장민수 대표님은 저 의원님은 그래도 욕하지 말라고 한 거 보니까 욕 먹고 있는 거 아는 게 다행이네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민주당 자꾸 뻔뻔하게 자기 잘못한 거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실망하시는 역시 분들도 청년 많아요. 남탓하는 애들이 많지. 청년위원분들은 좀 개념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보면 사실 당이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는데. 아니 참 솔직히 이제 네.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좀 반성을 못 하는데 이제 좀 젊은 청년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깔 건 또 까고 이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전 그래서 이제 민심쇼에서 이제 게스트분들 뵐 때마다 민주당 이분들로 인해서 민주당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된다고. 네, 오. 저거 반대네. 저도 네. 보수 싫어했는데 현호 대표만 나와서 맞아요. 아니, 그런 되는데. 약간 그 장민수님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민심쇼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진짜요. 예. 네, 왜냐면은 감사합니다. 딱 이분들의 좀 젠틀한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에 다 이제 개차반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마지막까지 기습 공격.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소대수 캐스터님은 어떻게 지금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참 1월 말부터 아주 또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뭐 2014년 후반기부터 이렇게 쭉 BJ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카테고리 또 이제 시사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또 MC 역할까지 해서 너무 좋았고 우선은 이제 곧 야구 또 이제 시작하거든요. 시범 경기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좀 쭉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즐겁고 좀 유익하고 정현호 대표님 또 알게 돼서 되게 참 네. 즐거운 시간이었다. 예. 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감독나님. 저요? 저는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저 오늘 그래프 입고 왔거든요. 예. 그래프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윤석열 좀 개같이 떡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마지막으로 네, 그럼- 그거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 아쉽지만 오늘 방송은 저희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다들 퇴근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 저희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개표 방송 마무리 짓고 싶으신 분들은 소희짱님 방송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른 플랫폼이라서. 예. 자, 제 민심쇼의 다음 방송은 3월 18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 골 때리네. 3월 18일 제 2주년 방송인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주년이 됐네요. 드디어 이제 약간 초보 티를 살짝 벗어난 그런 느낌. 유치원 졸업한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예. 이제 20대 대통령이 결정된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에 또 어떤 이슈들이 생겼을지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대선에 대한 리뷰도 할 예정이니까 다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민심쇼는 3월 18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또 어떠한 대통령,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지 참 궁금합니다. 표 격차가 굉장히 또 줄어들었고 지지율 격차도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자, 민심쇼 오늘 개표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3월 18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